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끝났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이렇게 한 주가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1년은 52주밖에 안 된다는 것도 새삼 시간은 진짜 빠르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런 와중에도 기리분들의 계좌가 계속 늘어나길 바라고 건강도 계속 챙기시길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 지난밤에는 오랜만에 트럼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니까 바로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4월 2일 상호 관세 계획에 대한 태도를 유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증시는 또다시 하락 마감.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증시는 당분간 관세 계획을 확인하기 전까지 큰 움직임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채권왕으로 유명한 건들락은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50% 이상으로 보고 있다며 위험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뇌피셜이다 보니까 기리분들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보다는 한국, 중국 증시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최근 들어 좀 하락하는 와중에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기점으로 이제 좀 주가가 올라가면서 4월까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선물옵션 만기일이 끝나면은 주가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의견, 그리고 하락의 반 정도는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스닥은 전 고점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19,0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그리고 S&P 500은 5,9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만약에 제가 미국 주식을 들고 있다면은 그 정도까지 올랐을 때 조금은 정리해서, 전부 다 정리할 순 없겠죠. 조금만 정리해서 한국이나 중국 증시로 옮기는 스킬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겁니다. 저는 항상 불안하더라고요. 아무리 뭐 퇴물이다, 늙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지금까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워렌 버핏은 역대 최고의 현금을 계속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 최근 증시가 10%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진 않았겠죠. 불과 몇 개월 전에 S&P 500 ETF 양은 많지 않았으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매도하는 걸 봤을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도 건들락이 그렇게 말했죠. 경기 침체 확률도 있다고. 그래서 저 기릿은 올해까지는 일단은 미국 증시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니 길이 미국이 박살나면 한국도 박살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흐름을 봤을 때 미국 S&P 500이 하락했을 때 요때 딱 세 번이 있었네요. 그때마다 한국 증시는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히려 더 하락하는 모습까지 나타내 글로벌 악재는 모두에게 공평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글로벌 악재가 아닌 평소 같은 장이 나타났을 때는 미국보다 코스피가 약한 해 다음 연도는 코스피가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6년에서 17년 한번 볼까요? 자, 16년에 코스피는 3% 올랐고 S&P는 무려 9%나 올랐습니다. 3배나 좋았죠. 그런데 그 다음 해 S&P도 물론 좋았으나 코스피의 상승률이 조금 더 높았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19년, 20년이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S&P가 28%나 올랐지만 코스피는 불과 7%밖에 안 올랐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달랐죠. S&P는 16% 상승하는 동안 코스피는 무려 30%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S&P는 23%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9%나 하락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 어느 정도 코스피는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연간으로 봐도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10년간 한국도 중국도 2년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은 없었어요. 그 반면 미국도 20% 상승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해에는 대부분은 저조한 모습을 나타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왼쪽에 보다시피 코스피 하락한 해를 보면은 2% 하락하고 난 다음에는 3% 상승, 17% 하락하면은 7% 상승,
24% 하락하면은 18% 상승, 9% 하락했으니까 최소한 코스피 이번에 플러스는 내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2년 연속 20% 올랐으니까 올해는 조금 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미국장의 매력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내내 코스피가 좀 좋아서 뭐 2,800, 2,900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주고,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오른쪽으로 기어오는 모습을 나타냈다면은 그때는 이제 코스피를 좀 정리하고 연말쯤에는 미장으로 넘어갈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역시 오르면은 떨어짐이 있고 떨어지면은 오름이 있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미국 증시 과연 오늘부터 이제 다음 달까지 어느 정도는 되돌릴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이크론은 실적 호조. 마이크론이 시간 내에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8%가 늘어나 80.5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전망치를 상회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한 것은 HBM 매출도 긍정적이었다고 하는데요. 2분기 HBM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며, 또한 컨퍼런스 콜에서 HBM 수요가 견고하며 25년 회계 연도의 물량은 이미 다 팔린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마이크론은 시간에서 조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 국내 증시 반도체도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식을 볼 때마다 반도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반도체가 연일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요. 삼전이 6만 1,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는 6만 2천 원 터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정도죠. 그리고 또 어제 마이크론의 실적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오르는 반도체 당연히 최소한 관종에는 넣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았던 친구들은 하나마이크론, 어보브 반도체, TSE, 주성엔지니어링, 심텍 이러한 애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네요. 자, 하나마이크론의 차트를 보면 겉토양 하나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흐름을 봐야겠죠. 주성엔지니어링 계속 보고 있습니다. 겉토양 만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는 오늘 조금은 약한 모습을 나타냈고 심택은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러한 친구들 관종에 최소한 넣어둬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전일 GTC데이는 바로 양자데이였습니다. 젠스낭 CEO는 양자 컴퓨팅 행사에서 자신의 실수까지 인정을 했는데요. 지난 1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까지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표현했던 것에 이거는 내 실수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자컴은 기술이 어려운 만큼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표현을 조금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사과를 했음에도 사람들은 뭐 사과 말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원했나 봅니다. 양자데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뭐 딱히 새로운 이야기는 없고 사과만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실망감이 나오며 어제 미국에서는 양자주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지금이 제일 싸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바로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자,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방송에 출연해서 일론 머스크를 극찬하며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게 가능한지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논란도 당연히 따라왔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말을 해도 연방 이해충돌 규칙에서 면제가 된다고 하지만 장관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테슬라를 세일즈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비판도 여전히 크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소식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급등했다가 또 어마어마하게 급락하면서 이미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파이퍼 샌들런의 목표 주가 500에서 450달러로 낮추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여전히 지금 사도 괜찮다라고 말을 했고요. 테슬라의 AI와 로봇 등 혁신에 따른 주가 상승 잠재력을 제외를 하더라도 300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지금은 저평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웨드보시의 댄 아이브스, 테슬라의 광팬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일론 머스크에게 테슬라에 집중해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너무 힘든 상황인데 지금 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테슬라에 집중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이 테슬라를 살릴 수 있는 거는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네요. 과연 머스크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제 신경을 여기저기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모든 거를 수확할 수 있을지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신플랫폼이 상장했습니다. AIoT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하며
반도체, 병원, 스마트팜 등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죠. 데이터도 나쁘지 않아서 우리는 청약을 했고요. 공모가 15,000원, 시초가 21,000원으로 소소한 수익을 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고가는 24,000원 찍고 왔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또 공모주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커피 한 잔 맛있게 사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허용해용. 자, 한한령 기대감은 뭐 계속 가져봐야겠죠. 올해 3분기 안에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 허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관련 섹터는 역시나 화장품, 엔터, 게임, 여행, 미용기기 등등을 가질 수 있고 최근 증시에서는 미용기기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계속 챙겨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자, 이거 보자마자 히릿이 맥주를 끊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맥주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 오비 맥주가 카스미 주요 맥주 가격을 2.9% 인상을 한다고 하고요. 이는 1년 6개월 만에 가격 인상. 그리고 오비는 업계 1위다 보니까 결국 경쟁사도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미리 맥주 좀 사놔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가장 큰 소식 중 하나는 바로 이거겠죠. 하나에로스페이스가 갑자기 유상증자를 때려버렸습니다. 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유증을 때리니까 주주분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총 595만 주를 신주로 발행하고 3.6조 원을 신규 조달하기로 했는데요. 물론 이거를 어디다 쓰나 봤더니 좋은 데다 쓴다고 합니다. 해외 방산 투자, 국내 투자, 해외 조선 투자, 무인기 엔진 투자 등등 전부 다 이제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쓴다라는 말이 당연히 좋긴 하지만 그런데 왜 우리 주머니에서 그 돈이 나가냐라는 불만이 나타난 거죠. 뭐 예를 들어 하나에로스페이스가 로봇같이 이제 미래에 엄청난 성장을 기대하는 그런 주식이라면 좀 이해가 되고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하나에로스페이스는 지금 이제 엄청난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 그 돈으로 하면 되지 왜 우리 주머니 털어가냐?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에로스페이스 오늘 크게 하락했고요. 다른 하나주도 하락, 방산주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안 그래도 공매도 때문에 이 불안감이 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기름까지 붙는 소식이네요. 그렇다면 바이오는 좀 괜찮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결국은 실패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진짜다라는 확신을 주었던 HLB 하지만 또 FDA 승인과 관련해 보안 요구서를 받았다는 소식이 나타났고요. 이 소식으로 HLB 그룹주들이 전부 다 하락 출발을 했고 하한가 행진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이제 일부 종목들은 조금 되돌리는 모습을 나타났으나 지금 보니까 HLB, HLB제약, HLB생명과학 이 친구들은 지금 또 하한가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하지만 HLB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극복하겠다. 그리고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다. FDA와 미팅을 통해 빠르게 미비점을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결혼하는 커플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작년 한 해 동안 2030 세대 혼인 건수가 22만 건으로 전년 대비 14%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가율이 급증한 것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렇게 급증한 것은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가 당연히 작용했는데요. 그럼에도 결혼에 대한 인식 자체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한편 혼인 후 5년 미만의 이혼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가 바뀌고 있는 걸까요? 작년 이혼 비중을 보면은 이제 뭐 신규 부부라고 될지 모르겠으나 결혼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커플의 이혼은 전체의 16%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23%였으니까 이것도 꽤나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이브가 오늘 장주반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뉴진스는 이제 뉴진즈로 NJG로 활동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하이브의 주가는 소폭 상승했고 뉴진스의 팬분들은 아쉬운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한 주 이렇게 끝나게 되었고요. 기대분들 이번 주 만족하실 만한 한 주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만족하지 못하셨다면은 이번 주말 만족할 만한 주말 보내주시고요. 아니면은 그 반대로 또 이번 주 만족스러웠다. 그렇다면은 다음 주를 위해서 또 푹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